자, 이것도 참 소름 끼치는 사건입니다. 네, 이 사건은 지난 5월 서울 성북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벌어졌습니다. 한 남성이 카드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다가 황급히 다시 나오는 장면이 CCTV에 찍혔는데요. 이 40대 남성이 이 집에 혼자 사는 여성이 출근한 뒤에 몰래 들어갔다가 집에 놀러와 있던 여성의 친구와 마주친 겁니다. 아하. 당시 남성은 피해 여성의 친구에게 옆집 관리인인데 잘못 들어왔다고 둘러댔다고 하는데요. 어쨌든 이 남성은 경찰에 신고돼서 붙잡혔습니다. 옆집 주인이면 주인이지 옆집 관리는 또 무슨 얘기일까요? 자, 어이가 없습니다. 본인도 당황했으니까 나오는 대로 막 얘기를 한 거겠죠? 자,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. CCTV를 확인했는데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졌습니다.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제 집처럼 들락날락. 아하, 이럴 줄 알았습니다. 그러게요. 이 사람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 6개월치 CCTV를 확인을 해봤답니다. 그랬더니 2월부터 5월까지만 해도 9차례나 그 집에 들어가는 게 찍혀 있었다라는 겁니다. 여성이 출근하기를 기다렸다가 그 집을 그냥 자기 집인 것처럼 열고 들어가서 한 10분 정도 머물다가 나오는 것이 반복됐던 겁니다. 백 변호사님, 보통 네. 이런 사건, 유사 사건들 보면 우리가 뭐 비밀번호 네. 이런 거 예전에 뭐 인테리어 할 때 비밀번호 기억해뒀다가 그거 써먹었다든지 아니면 몰래 옆에서 막 지켜보다가 해가지고 번호, 비밀번호 알아내거나. 근데 카드키는 뭐죠, 이거? 카드키는 보통 주인만 갖고 있죠. 그럼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카드키를 들고 있었을까? 알고 보니까 이 오피스텔이 분양된 게 2019년입니다. 그 당시 분양될 당시에 분양소 직원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분양 초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카드키를 가지고 있다가 주인에게 넘겨줘야 되는 건데 그걸 넘겨주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저렇게 제 집 드나들듯이 저 피해성의 집에 드나들었는데요. 조금 전에 양재열 변호사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최근 6개월치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한 9번 정도 드나들었다고 했잖아요. 예. 이 피해 여성이 이곳에서 3년 살았답니다. 그럼 그 6개월 전에 우리가 볼 수 없는 CCTV 아이고. 영상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엔 안 들어왔을까요? 그러니까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3년 살았으니까 3년 내내 들어온 것 같아서 더 충격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카드키 그런 거 다 그냥 수거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? 그러니까 원래는 이 집주인에게 당연히 하나를 드리고 그다음에 임차하는 분에게 드리는 건데 이게 생각해 보시면 그런 오피스텔 중에는 애초에 그 집주인이 아예 안 사시고 그냥 부동산 투자 목적에서 처음부터 임대를 놓으려고 이렇게 분양받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그런 집주인이었던 모양이에요. 그러니까 집주인 분도 카드키를 안 준다는 게 특별히 큰 의미가 없었던 거죠. 당연히 이 집주인은 그런 임차인이나 아니면 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맡겼거니 생각을 한 건데 그걸 가지고 있다가 게다가 또 저도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남성이 분양소에서 일을 하면 일을 했지 왜 그 근처에서 계속 맴돌면서 피해자 그렇죠. 집 근처에서 있다가 출근하기 기다렸다가 들어갔다.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, 그 사람? 진짜. 자, 일단 제가 교수님께 좀 이따 다시 여쭤볼게요. 자, 김 기자, 3년 동안 야, 이러면 이거 이사 가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게 혼자는 못 살죠, 이러면. 그러게요. 결국 피해자도 이제 불안감에 더 이상 이 집에 살 수가 없어서 결국 이사를 갔다고 하고요. 또 3년 동안 사용했던 침대나 뭐 모든 물건들을 그냥 다 버렸다고 세상에. 밝혔는데요. 피해자가 문단속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 관리를 못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. 애초에 누군가가 집키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는 누가 따라오고 뭐 이랬던 것보다 더욱 충격적인 일이라고 호소했습니다. 와, 교수님, 지금 들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아무 상관없는 그냥 뭐 침대니 뭐니 이런 가재 도구로 그냥 그냥 다 버리셨다는 거잖아요, 이 피해자분이. 이번에 가구 다 바꿔야죠. 너무 아우, 찝찝하니까. 얼마나 소름 끼치셨으면 이러셨겠어요.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한 3년 동안 이 남성은 분양소 직원이었지만 실제로는 지금까지 분양소 직원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아마 3년 동안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는 설일과 흥분 상태에서 보낸 거로 추정이 됩니다.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이제 추정컨대 성도착증의 가능성이 있어요. 그래서 10분 정도 들락날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경찰에서 수사를 하겠지만은 개인 컴퓨터의 파일 내용 같은 경우를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아마 확인을 해보면 혹시 그 몰카를 설치를 해놓고 녹화된 영상을 뭐 이제 빼내려 수시로 들락거린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. 본인은 이제 호기심에서 저질렀다라고 얘기하지만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외에도 패티시라든가 또는 뭐 기차
기타 여러 가지 어떤 그 성적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. 왜 그러냐면 금전적으로 돈을 훔쳐갔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냥 바로 알게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3년 동안 그런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투명 인간같이 그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갖다가 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. 저도 일단 회사를 다니고 이렇게 출근을 해야 하니까 뭘 이렇게 가전제품 AS를 한다든지 뭘 주문해서 받을 때 그 출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혼자 사는 남자다 보니까 그 기사분이나 이런 분들 오시면은 그냥 도어락 비밀번호 알려드리거든요. 어차피 뭐 없어지면 그분인데. 예? 아니 근데 저는 그렇죠. 그냥 남자고 네. 그 해서 하면은 다시 그냥 바꾸고 하면 되는데. 여성분들은 아 안 되죠. 이거는 또 얘기가 다르죠. 그리고 저는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이 남성이 그냥 들어와서 10분만 있다가 조용히 나가는 것만 반복했을 가능성보다는 CCTV가 없는 그 안에서 무언가 10분 동안 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이렇게 왔다 가면 말이죠. 네. 그 왠지 딱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뭔가 좀 이런 감이 좀 근데 사실 이 피해 여성 입장에서 좀 설마 내 집에 누가 들어왔을 거라 생각 안 하니까 좀 무감각했을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이 남성이 그와 같은 본인의 내부에서 있었던 행동들을 뭐 휴대폰 등으로 촬영을 해서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뭐 휴대폰과 뭐 그 이 남성의 뭐 컴퓨터 등등 포함한 것들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같은 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인정된 혐의는 우리가 CCTV로 확인한 건 집에 들어갔다 나온 것밖에 없잖아요. 예. 주거 침입이죠. 어허. 근데 일단 이 저 카드 키가요. 맞는 키가 아니고요. 저 집만 여는 키입니다. 그죠? 그리고 저 집에 저 여성이 산다는 것도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저 집만 그렇죠. 들어갔겠죠. 그렇다면 이건 이 역시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고요. 스토킹 방 처벌하는 특례법 같은 부분에 이제 스토킹 범죄가 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 아직 현재까지는 주거침입 혐의 정도로 입건이 됐지만 추가로 이제 추가 범죄의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 아 진짜 이거 소름 끼칩니다. 아 진짜 피해자분은 너무 억울한 게 무슨 뭐 이 비밀 도어락 이 비밀번호 관리를 잘못한 것도 아니고 뭐 문단속을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이런 일을 당해 이게 진짜 아유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. 소름 끼치고.